이번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사면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 얘기해보죠. 아직 윤 대통령과 법무부가 발표하진 않았지만 많은 언론들이 벌써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MB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이미 판단이 끝난 것 같다는 이야기가 흐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어 스태핑 현장 함께 보시죠. 이명박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좀 큰데 국민 여론 같은 것도 좀 숙고하시는데 반영이 될까요? 모든 어떤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목표 또 헌법 가치 그런 거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또 정서만 보면은 현재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판단하는 그 중심에 윤 대통령은 미래지향과 국민 정서를 논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은 여론이 뭐 좋지는 않았잖아요, MB에 대해서. 예, 사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던 때에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예측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면을 결정하시는 과정에서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을 분명하게 적시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사실은 국론분이 없다라는 문제점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그때 사면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왜 이명박은 안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되고 이 치열한 싸움들이 계속 벌어졌었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왜 안 했느냐라는 비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비판은 사실은 좀 다소 궁색했거든요. 예. 법리적으로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있고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적 착복이 없었다라는 법리적 검토가 있었는데 사면은 네. 철저하게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법리적 이유를 들어서 사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당시에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그 당시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여전히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정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통치 행위로서 국가 지도자의 결정에 의해서 정치적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러면 예. 사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이번 기회에 다 마무리를 짓고 예. 그 다음부터 그것을 터딛고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들을 더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고령에 뭐 몸이 안 좋은 곳도 많고 뭐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 좀 고려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8.15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 그렇다면 형기는 그렇고 남은 미납 벌금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죠. 벌금이 130억 원이었는데 48억 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80여억 원이 미납인데 사면되면 이것도 미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미납 상태는 예. 뭐 끝까지 그래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리고 첫 번째 우선은 다시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이거 사면 국민들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했습니다. 민심이 되게 귀를 기우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서 대통령이 되셨고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이 됐고 윤석열 정권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 70%가 사면에 반대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본다?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우리가 미래지향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네. 그 국민들이 이렇게 70%가 반대한다는 것은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마저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지금 MB 그러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입니다. 개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반대라는 것이고 경제인 사면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 경제인 사면은 나중에 뭐 투자 확대라든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국민에게 혜택이 있는데
MB에 사면은 국민에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국민의힘과 윤석열 그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 민심을 당신이 읽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실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이어서 그럼 미납 이거요. 국민 세금으로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다 받을 수 있는 돈인 거예요. 지금 뭐 국고가 비었다 이런 얘기 지난 정부부터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자 감세 이렇게 전부 다 해놓고 이분도 미납 상태를 그냥 봐주겠다라는 식으로 넘어간다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셨던 분들이 함께 더 크게 좀 실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언론들은 이제 사면 여부에 대해서 예측들을 하죠.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은 될 것 같다. 그리고 경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제 복권이 되고 김경수 전 지사는 가석방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김 전 지사 이 두 분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드린 말씀과 다르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은 강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국민 지지율이 더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 언론에서 많이 지지율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의미가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거를 다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채우면 더 잘하지 않겠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면은 할 것 같지만 국민 여론이 더 안 좋아졌을 때 대책은 없다. 그럼 국민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왜 그러냐? 그 사면과 함께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가를 아마 계산을 하시고 보실 텐데요. 네. 근데 만약에 국민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전혀 뭔가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 그 또한 지지율 하락에 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 뭐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국민들 한 70% 가까이가 긍정적인데 뭐 경제 관련돼서 대기업 삼성을 이끌면서 좀 노력을 해달라, 애써라, 열심히 일해라 뭐 이런 응원의 목소리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물음표, 하지만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검토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전병헌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까요? 사실 이제 전병헌 전 비서관이랑 김경수 지사 구속됐던 당시에도 네. 뭐 누구는 불구속이고 누구는 구속이고 하면서 법정 예. 기준이 논란됐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사면 내지는 뭐 가석방 내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8.15 특사 안에 뭐 포함되는 이 명단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적 기준들이 있는지는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거든요. 어떤 법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냥 참고 사항인 것이지 애초에 사면권 자체는 무슨 법리 검토라든지 국민 정서라든지 하는 것들이 애초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이경 대변인이 아까 그 어떤 경제인에 대한 뭐 경제 기여도 이런 걸 말씀하시자 깜짝 놀랐는데 이건 대개는 원래 사실 보수 정당에서 많이 했던 얘기인데 그건 민주당이 늘 비판했던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법 앞에 경제 기여도에 따라서 사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은 사실 민주당의 굉장히 오래된 공격 포인트였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거 때문에 사면을 해줘도 좋다는 말씀하셔서 제가 일단 좀 놀렸고 국민 정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국민 정서라는 것이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지만 정치적 결단이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게 통치행위로서 우리가 인정되는 부분이고 아마 김경수 전 지사 역시도 그 사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말하자면 이제 매칭이 좀 되는 건데 늘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 진영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양쪽 진영을 공히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실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주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전병헌 전 비서관 뭐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오히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같이 매칭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김경수 지사의 죄라고 하는 것도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일이고 굉장히 선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 해서 아주 죄형이 무겁게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전병헌 비서관보다는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매칭이 돼서 이 사면 내지는 뭐 가석방 결정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그냥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짧게 말씀하실까요? 네. 지금 그 김경수 전 지사 사면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2달 이상, 그러니까 한 73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은 국민 통합
국민과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 그런 거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은요.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이 되면 바로 대선 후보군에 바로 올라갈 거고 이렇게 국민들이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인지도라든지 지지율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하는 대상에서 아마 제외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 여론을 크게 의미 없게 받아들이는데 그럼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의 여론은 더 의미 없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경제인 사면에 관련돼서는 국민 정서가 그렇다라는 점 그런 부분을 민주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보수 여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예. 보수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본인들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라라는 말씀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경 대변인, 김재섭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